이번에 주정심 회의 이전에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지역들이 있었죠. 부산도 있었고 세종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구 이런 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대구 말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지역들 중에서 제대로 진행된 곳이 없더라.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 해제될 것이란 여론도 나왔지만 해제되지 않은 지역 광주를 보시겠습니다. 주정심 30일 날 회의했었는데 오전 10시면 발표 전이죠. 발표는 15시에 했었죠. 여순광 이런 데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광주도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여건을 밑돌았다. 그런데요, 요즘에 여건을 밑도는 곳은 천지다. 왜 천지냐? 물가 상승률 대비로 집값 상승률 요걸 가지고 규제 지역을 선정했었죠. 과거에는 물가가 저물가였고 집값이 고공행진을 했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집값이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폭이 커지니까 대부분의 지역들이 요건이 되죠. 해제 요건이.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지역이 없더라. 왜? 물가 상승률이 가속화되면서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상보다 더 크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역시 DSR이죠. DSR이 1, 2 그리고 오늘부로 3단계까지 도입이 되면서 집을 사기는 더욱 힘들어지니까 집값 상승률은 높게 나올 수가 없죠. 특히 집값 상승률 어떻게 따져요? 100채가 각각 1억이다. 그러면 이 총 금액은 100억이죠. 그런데 한 채가 2억에 거래가 됐다.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 한 채가 2억 거래됐으니까 호가 다 2억으로 올리고 KB나 이런 데서 평당 가격 낼 때도 2억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수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99채는 아직 1억에 거래된 상황이고 한 채만 2억에 거래가 됐으니까 101억이 되죠. 그래서 상승률은 1%가 됩니다. 그런데 5채가 1억 5천에 거래가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한 채만 2억에 거래됐는데 호가 2억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5채가 1억 5천으로 거래가 돼서 1억 5천으로 형성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격은 더 낮죠.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총 금액은 1억 5천 5채에 95채는 1억이다. 그래서 102억 5천이 되죠. 그래서 상승률은 2.5%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가 지독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호가가 더 많이 오르고 실거래가가 신고가를 찍더라도 과거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물가가 고공행진을 한다. 그러니까 해제 요건은 대부분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부동산 활성화 위해서 해제가 급선무다. 누가? 공인중개사가. 근데요, 공인중개사들은 당연히 활성화를 바랍니다. 거래가 돼야 돈이 되죠. 그런 것처럼 거래가 많이 되면은 부동산 입장에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실거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 진짜 거래량을 늘리려면은 가격 거품이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지 않고도 살 수 있을 여력이 돼야지 그게 제대로 된 부동산 활성화지. 규제 다 해제해가지고 투기 수요들 유입시켜서 거래 활성화 시켜봤자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뭐예요? 100주째 불패행진이라고 이딴 기사 내면서 해제가 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광주는 해제 안 됐죠. 여순광은 되더라도. 그러면서 세종, 광주, 포항 우린 왜 빼냐? 왜 빼요? 물론 추세가 바뀌더라도 가격이 쭉쭉 올라가게 보여주려면은 평당 가격, 중위 가격 이런 걸 보여주고 추세가 바뀌어서 떨어지는데도 아직 오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면 지수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단지별로 보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가 2억까지 올랐다가 1억 8천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요때 거래되고 요때 거래가 되면은 이거는 2천 떨어진 게 아니라 8천 오른 걸로 지수는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보면은 매매가격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죠.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왜 해제를 해줘야 되냐? 여건만 만족한다고 해제를 해주면 안 되죠. 정량적 조건과 정성적 조건이 있는데 정량적 조건에서는 물론 만족을 하죠.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이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지역들이 정량적 조건은 만족을 한다. 다만 정성적 조건 뭐예요? 투기 과열이 될 수가 있는 지역들은 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죠. 이렇게 서울까지 침체가 되고 있는데도 매매가격 지수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투기 과열의 심리를 아직 갖추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된 거다. 전세가격 역시도 아직도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별로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전세가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7월 된다고 해서 대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죠. 통계가 바뀌더라도. 자, 75%면 적지 않습니다. 즉 아직도 갭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 매우 용이한 지역이다 라는 거죠. 갭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곳들은 풀어주면은 투기 수요들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승광도 마찬가지다.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갭투기가 들어오기 용이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풀어주면 안 된다. 굉장히 침체가 되면서도 누가 봐도 투기가 안 들어올 만큼 그런 지역들을 풀었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선 그런 게 없죠. 침체가 한 1년 이상 진행이 되고 그래서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게 눈에 띄고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었다 싶었을 때 들어가야죠. 그때부터 이제 해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더 빨리 들어가는 이유는 MB 때처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또 그때처럼 마구 풀어줄 수가 없는 게 지금 심리가 완전히 죽진 않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지지층은 집값을 올리길 바라겠지만 그러면은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그렇다고 비지지층 쪽으로 완전히 집값을 떨어지도록 포지션을 잡자니 지지율이 떨어질 테고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다. 자, 매매 수급 동향 풀어주지 않을까 하고 올라간 거예요. 아마 안 풀어줬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매수 우위 지수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수 우위 지수가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폭이 큰 게 매수 우위 지수고 변동폭이 작은 게 매매 수급 지수인데 한쪽에서는 지금 아직도 매수 심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부동산원 쪽에서는. 그리고 외지인 매매 거래량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었죠. 매매 거래량 자체는 줄었는데 외지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났더라. 이게 4, 5월치죠. 4, 5월에 거래량이 다시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1, 2월까지 침체되다가 3, 4, 5월에 슬금슬금 살아나죠. 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심리가 아니라 올라간다는 심리가 생겨났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규제 완화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가 규제해서 집값이 올랐다. 이런 것들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단지별로 보면 자 이거 1억 미만 아파트죠? 이것도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죠? 실질적으로 지수는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단지는 멈추는 것도 조금 떨어지는 식으로 멈추고 있죠 지금. 보합인데 약간 약보합 형식으로 가고 있다. 물론 호가는 올라갔는데 여기는 오히려 호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보합세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전세 가격을 올려서 비싸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세 가격 역시도 이제 떨어지는 분위기로 슬금슬금 가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거 튀어서 하나 거래된 거다. 자 여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보합세죠. 여기도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보합세로 가고 있다. 그리고 호가 역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거는 1억 미만 아파트가 아니죠. 역시 전세 가격은 꺾이고 있는 분위기죠. 이제 전세 가격은 이제 꺾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 올랐다는 거 다 개소리였다. 다 저금리 때문에 올랐던 거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자 매물 어때요? 이런 상황인데도 가격을 안 낮추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서 이제 슬금슬금 조금씩 급매해가지고 지금 각자 도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래도 아직 오르고 있으니까 광주는 더 오를 거니까 하면서 호가 안 내리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고 다 빠지고 나서 알겠죠. 지방광역시들은 사실은 금방 불타올랐다가 금방 꺼집니다. 예전에 대대건 그 중에 하나가 광주죠. 18년 말에 다른 지역들 떨어지는데 대대강은 좀 많이 올랐었죠. 다른 지역은 떨어지는 데보다는 18년 말에 쭉 올렸었죠. 그러다가 그때 침체되면서 떨어졌었는데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막 스타 강사들이 추천한 지역들이 있었죠. 뭐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동, 광주 봉선동 이런 쪽에 굉장히 투기를 많이 유치를 하면서 굉장히 금방 불타올랐다가 2년치 금방 꺼졌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올랐을 뿐인데 이거 금방 빠지는 거 순식간이죠. 지금 매물이 몇 배로 늘었어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요거 보시면은 물론 뭐 입주나 이런 영향이 있는데 입주 영향이 있으면은 공급 폭탄이 들어왔는데 왜 집값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예요. 과잉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과잉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가 저금리고 두 번째가 한도 확장이에요. 그러면 더 적은 돈으로 적은 이자를 내면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들이 많았죠. 문재인 정부에서 뭘 했냐. DSR 도입 전이니까 LTV 억제하고 한도 축소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집값이 잡혀가고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은 항상 보면 이렇게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요? 올라가면은 규제하고 떨어지면 완화하는 거지 규제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완화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주는 물론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안 됐지만 왜 완화를 하고 있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언론에서 프레임 만드는 게 뭐예요? 규제하면은 집값 올라가는데 불리하고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집값 올랐다 이러고 떨어지게 생기니까 완화하는데 시장 논리에 맡기니까 집값이 떨어졌다. 이런 프레임을 억지로 언론에서 만들고 있는 거다. 사실은 반대죠.
완화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지니까 완화하는 거죠. 항상 그래왔어요. 부동산 시장은. 자, 입주 물량. 올해 입주 많습니다. 뭐 90년대 이런 거 제외하고 2000년 넘어서 입주량 최고 많을 때죠. 떨어져야죠,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아직 심리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심리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심리 가지고 투기 수요들은 유치할 수 있겠지만 투기 수요들도 멍청한 투기 수요들이랑 유치되는 거지, 똑똑한 투기 수요들은 지금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현금 부자들이 왜 안 들어오게요, 지금? 부자들은 금리가 일정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부동산을 사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오히려 자산을 돌리죠. 지금이 딱 그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안전자산으로 이동은 하고 있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가면은 본인들 갭 투기해가지고 전세입자들이 이자를 내지 본인이 이자 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산다. 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실수요나 나보다 더 큰 바보에게 팔아야 되는데 실수요가 안 들어오면 더 큰 바보들도 안 들어오고, 실수요가 안 들어오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니까 황금성이 떨어져서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그래서 거래량 감소가 딱 그 상황이에요. 다만 기대감이 생기면서 실수요들이 조금만 유입됐을 뿐. 근데 금리 계속 오르고 DSR 계속 강화돼서 대출이 억제가 돼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계속 오를 수가 있느냐. 그리고 분양도 지금 연기됐지만 많이 남았죠. 그래서 현재 분양 10,000세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9,000세대 이상 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수는 어때요? 수요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가구 수가 증가하니까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지금 가구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 때문에 가구를 분화해서 가구 수가 증가한 거지, 지금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그 가구 수를 가지고 통계를 내면서 엉뚱하게 통계를 내니까 공급 부족인 것처럼 보이는데, 역대 공급이 2000년대 이후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공급이 확 줄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역대급 공급이 나왔는데, 2017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아니다가 2018년, 2019년, 2020년 공급이 역대급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급 부족이라는 것처럼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인구 수가 줄어들어서 집을 매입하는 수요가 줄어드는 걸 봐야 된다. 1인 가구 늘어서 가구 수 늘어나면 뭐예요? 1인 가구들은 집을 안 사고 대부분 월세 사는데, 1인 가구들이 집을 사는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 찬스죠. 결론, 지수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분위기 보면 어때요? 호가 떨어뜨리고 있고 전세 가격 떨어뜨리고 있고 매매, 전세, 월세, 매물 모두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거래량은 이제 다시 대선 효과 끝났죠. 그리고 기대했던 규제 지역 해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광주는 거품 좀 많이 빠지고 심리 완전히 죽을 때쯤이야 주정심 한 번 더 열리면서, 그때 풀리면은 의미 없어요. 그때 풀린다고 해서 다시 상승할 요인이 되진 않는다. 왜냐? 주정심 다음에 그 하반기 거의 연말에나 있을 텐데 연말까지 뭐 하겠어요? DSR 3단계 오늘부터 강화됐죠? 그 다음에 앞으로 최소 기준금리는 3%까지는 올라갈 건데, 그러면은 이제 부담돼서 못 산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특히 시수요가 빠지는 지역들은 더욱 위험하다. 이 부분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